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코진입니다. 어떻게 즐거운 설 연휴 보내고 계시나요? 네, 저 같은 경우는 그 금, 토, 일, 월, 화 제 개인적인 휴일까지 껴가지고 5일 동안 이제 독립적으로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쉬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 저희 멱살을 휘어잡으시면서 너는 네가 5일씩이나 쳐놀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너희 구독자님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당장 나가서 질 좋은 컨텐츠 하나 찍어오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또 저희 어머니 겁나 무서우시거든요. 왼손으로 김포쌀 20kg, 오른손으로 이천쌀 20kg를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몸풀기 용으로 그냥 드시는 분이시라서, 그래서 저는 어머니께 당당하게 이렇게 말씀드렸죠. 제가 이 나이 먹고 어머니께 맞을 수가 없잖아요. 어머님 알겠습니다. 즉흥적으로 찍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심지어 저희 어머니는 제 구독자님도 아니세요. 오늘은 이제 주식 투자 관련 책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연초가 되다 보니까 주식 관련 서적을 한번 구매해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해볼까 하는 생각을 드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요. 모든 학습서가 마찬가지겠지만 전 학습서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다고 봅니다. 기본서적인 책과 문제 형태의 그 책들이 있는데, 주식 투자계에서 기본서적인 책은 아마도 워렌 버핏이나 피터 린치와 같은 월가의 거목들이 쓴 책이 아마 기본서적인 책이고요. 그런 그 기본서적인 책은 아마도 중장기 투자자분들이 또는 그런 성향이 맞는 책이라고 봐집니다. 그에 반해서 주식 투자계에서 문제집 형태의 책은 아마도 차트 매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기술적 분석을 담은 책들이 아마 주식 투자계에서 문제집 형태의 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사실 뭐 이론적으로는 그렇다라는 거고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 기본서적인 책들이 반드시 필요한가? 이미 솔직히 그런 방대한 양과 너무 추상적인 개념이 많은 그런 그 양치고는 우리가 얻어가는 거는 솔직히 조금 적다. 월가 거목들이 쓴 책은 이미 시중에 뭐 유튜브라든지 뭐 인터넷에 뭐 주식 투자 유명한 격언들로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심층적으로 공부를 또다시 할 필요가 있겠는가? 결과적으로 그 말이 그 말이거든요.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그 말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또 차트 매매 책 같은 경우는 너무 단타매매성, 지나간 차트를 보고서 이때는 이랬다, 이때는 골든 크로스였기 때문에 올라갈 수밖에 없었고 이때는 저점이 깨졌기 때문에 하락하는 그런 차트이다. 그래서 이런 차트는 매수를 해야 되면 이런 차트는 멀리 해야 된다. 이건 누구나 눈 감고도 설명할 수가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애초부터 주식 투자를 시작할 때조차도 책을 보지 않고 공부를 하지 않고 주식 투자를 했고, 힘들 때는 이제 서점에 가서 책을 몇 권 구입을 해서 주로 뭐 단타 매매성 관련된 책들을 보긴 했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책장에는 주식 관련 책이 단 한 권도 없습니다. 딱 이제 역대급 한 5권 정도 사서 본 것 같습니다. 그 5권 정도 책을 사서 보고 제 머릿속에 남는 것은 그들의 자랑이었다. 나 오늘 얼마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해서 단타로 오늘 하루 얼마 벌었다. 일기장을 읽는 기분이었다. 과거의 차트 분석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같았다. 그래서 내 기억 속에 결국 그 말이 그 말이고 그 말이 그 말이 보편적인 그런 이야기만 나열되어 있었다. 제가 이제 기본적 분석 책을 뭐 비판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기술적 분석을 담은 차트 매매 책을 비판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정석을 담은 질 좋은 책을 한 권씩 가져서 공부를 하는 건 반드시 필요하고 좋다고 하십니다만은 여러 권을 사가지고 심층적으로 공부할 필요는 사실은 없다. 그 말이 그 말이고, 어차피 뉴스에 소문을 사서 뉴스에 팔아라는 말이고, 어차피 차트는 결국 박스권 돌파하면 올라가고 박스권 이탈하면 하락한다는 그 말이다. 결국 그 말이 그 말이었다라는 겁니다. 차라리 어떤 책을 사시는 게 좋겠냐면 재무제표로 분석하는 책이라든지, 또는 이때는 이런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진 종목이라든지, 또는 뭐 이런 공시 또는 저런 공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게 호재성이며 어떤 것이 악재성 공시인지를 알려주는 그런 책을 구입하셔서 본격적으로 공부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거죠. 최근에 언급했던 종목들 유니맥스 글로벌, 경남제약, 그리고 UCI, 솔직히 인간적으로 린정, 예? 린정. 제가 경남제약 언급하고 제가 육은봉이라고 언급하고 경남제약 바로 상한가 찍은 거 보셨습니까? 솔직히 맞는 거 인정.
물론 본격적인 시세 분출이 아직까지 안 나와서 그건 아쉽죠. 하지만 시세 한번 나왔던 건 인정.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4% 일단 4% 일부 정말 일부 극히 일부 매도했고요. 지금 현재는 이제 나머지 보유 중입니다. 이제 경남제약이 본격적인 시세가 아직은 분출이 안 되고 있는데 그 거래 정지되다가 거래 재개되는 종목은 그 자체만으로 모멘텀이거든요. 두 번째 UCI. UCI도 제가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올라간다고. 물론 이제 힘없이 이렇게 이제 내려오긴 했지만 상한가 한번 찍고 내려온 게 어딥니까? 바이오 관련주 찌라시로 한번 올라갔어요. 경남제약이 됐든 UCI가 됐든 여러분 상한가에 한번 가가지고 거래량이 크게 터졌다라는 종목 자체는 미래지향적입니다. 어떤 긍정적인 거죠. 한 번쯤 거래량이 터졌다라는 것과 그리고 상한가에 갈 정도로 힘이 강했다라는 거. 한 번쯤은 조만간 베팅하면 크게 나올 가능성은 높다. 그래서 관심 종목군으로 봐주시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 유니맥스 글로벌은요. 목요일에 마이너스 10%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거의 이제 보합권으로 올라왔는데 놀라셨던 분들은 많이 파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이 실망을 하신 상태가 아닐까 싶어요. 낚였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이제 뉴스가 떴죠. 더벨에서 상장 폐지가 될 수도 있다. 상장 폐지가 될 수도 있죠. 벌점이 15점이 되면 최하까지 가보게 되면 벌점 15점까지 나와서 불성실 이제 그 법인이라고 해가지고 상장 폐지 실질 심사까지는 받겠죠. 하지만 유니맥스 글로벌이 그 정도로 실적이 나쁜 회사가 아닙니다. 실적이 그렇게 나쁘지도 않은데 불성실했다는 이유만으로 상폐시킨다면 그건 너무 안타깝죠. 개선의 여지를 줘야겠죠. 네, 그건 어디까지는 최하까지 간 경우고 과거의 유니맥스 글로벌과 현재 유니맥스 글로벌은 엄연히 다르다고 봐집니다. 과거에 유니맥스 글로벌에 투자를 하겠다고 했던 회사들의 각각 전부 다 자금력이 좋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정정공시관하고 정정공시관하고 했다면 현재 유니맥스 글로벌과의 관계를 삼고 있는 영인 프론티어 같은 경우도 자체가 자금력이 막강하지는 않을지언정 최근에 투자받은 출처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투자받은 출처의 금액이 물론 영인 프론티어 자사를 위한 것도 있겠지만 사업의 다각화와 그리고 확신이 있는 여러 가지 뉴스를 비교 분석을 해본다면 이번에 28일 납입이 된다 안 된다 확신은 솔직히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가능성을 두고 본다면 높다. 설령 만약에 납입이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상패 실질 심사까지 간다고 해도 상패까지는 안 될 가능성이 높다 라고 봐지고 차트적인 부분도 잠깐 보면 옛날의 눌림목 세상과 지금의 눌림목 세상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의 눌림목은 정말 눌림목이 뉴스를 기대하고 눌림목을 계속 꾸준히 갔다면 요즘은 안 될 것 같이 사람 녹여가면서 차트를 조수로 만드는 것 같지만 사실 좆되지 않는 그런 식으로 좀 많이 영악해졌어요. 눌림목 매매가.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유니백스 글로벌이 목요일에 약간 그런 차트를 띄었다라는 거죠. 끝까지 가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좀 긍정적인 소식으로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설 연휴 즐겁게 보내세요. 전 이만 집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어머니께서 영상 찍어오면 궁중떡볶이 해준다고 하셨거든요.